님께서 민중의 진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 땅의 정치는 죽었고 협치는 무너졌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 압수수색 계기로 민주당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전면전 선포했습니다.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언급한 김용민 의원에게 지금 이 상황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오늘 대장동 특검 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제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매우 적절하게 잘 제안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대선 때도 특검하겠다 여야가 다 네. 특검하겠다 했는데 특검이 왜 안 됩니까? 저희는 지금도 계속 특검하자라는 입장인데 네. 계속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고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자는 거고 사실 대장동 사건 특검은 법조, 그러니까 검찰을 중심으로 한 법조 카르텔과 거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가 검찰에 의한 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죠. 특검을 당연히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도적 시간 끌기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네, 글쎄요. 저는 이게 의도적 시간 끌기는 아니고 네.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들이 아직까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하자. 그리고 거기다 김건희 특검까지 사실은 본부장 특검법 이런 것들이 진작에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단독으로라도 이번에 대장동 특검 처리한다. 민주당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네. 단독으로 합니까 이번에는? 단독으로라도 해야죠. 다만 똑같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요? 법사위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략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전략을 잘 짜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방법은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특검 어떤 식으로라도 전략을 짜서 추진하겠다. 네. 대장동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까지 이번에 같이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본부장 특검법이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한 번에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쪼개서 통과시키거나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장동 특검 플러스 본부장 김건희 특검까지 간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감기간에 네.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다. 이 검찰이 압수수색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데 좀 낮은데 왜 그랬을까요? 저희는 일단은 국감 방해 목적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감 방해요? 네, 국정감사 방해의 목적이 있죠. 모든 이슈를 검찰발 이슈로 끌고 가서 국정감사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게 하는 효과, 그게 결과적으로 성공했죠.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던 거나 정책 질의했던 게 다 사라졌고 당사 압수수색 이거 하나만 남았거든요. 네. 또 하나는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건을 정치자금으로 변질을 시켜가고 있거든요. 50억 클럽 사건에서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변질시키면서 대선자금 얘기합니다. 그렇죠. 대선자금 사실은 그 기간도 대선 후보로도 결정 안 된 경선 기간도 시작 안 했을 텐데 대선자금이라는 말을 쓰면서 민주당이 마치 부패한 세력인 것처럼 언론에 그리고 국민들께 홍보하는 효과를 노렸고 그걸 열심히 시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압수수색 시도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야당 당사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전례는 이제 박정희 시대 때 군사정부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는데 국감 중에 이렇게 시도했다라는 것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압수수색을 하려고 온 사람들의 인력이나 이 규모들을 봐도 그냥 정말 보여주기식으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수사 내용 챙길 정도로 한가지 않다. 사실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말을 믿으실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전 정부의 비판과 전 정부에 대한 수사, 정치보복이나 탄압하는 수사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야당 당사에 압수수색하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말을 과연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다 보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사전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했겠죠. 법무부 장관은 무조건 알고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는데 민정수석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한테 직보했을 가능성과 아니면 그 이전에
그 검찰총장 시절에 보면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연락 안 될 때 한동훈 그 당시 검사는 그 김건희 대통령의 부인인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연락하는 방식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직접 연락해서 소통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림없이 연락을 해서 사전에 승인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은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자금 관련해서 뭐 본 적이 없다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좀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들이 좀 있긴 있는데 저희는 당내에서는 이게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 탄압이다. 정치 검사들이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고 보복 수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열심히 좀 같이 상의하고 있는 의총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경색됩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과 지금 정부 여당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민생은 누가 챙깁니까? 그리고 국민 경제 이거 외환 위기 어떻게 챙깁니까? 민주당이라도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당대표도 이런 문제는 특검에 맡기고 우리 정치권은 민생에 집중하자 이렇게 좀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아, 특검에 다 넘기고? 네, 특검에 맡기고 이제 민생에 집중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 같은 경우도 민생 국감으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정정국으로 바꿔버린 것은 정부의 책임이죠. 예.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정부처럼 보입니다. 정부 그 관심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관련 예산 다 삭감하고 청와대 이전하는데 1조 이상을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관심이 없죠. 정부가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민생은 안 챙기고 네. 오로지 야당 탄압만 하고 있습니까?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청계광장에 나가서 윤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 무능을 넘어서 무관심. 이것이 굉장히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 국회에서 만든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경찰국 신설을 하거나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 만드는 것들은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했던 검찰청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지금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헌법과 법률을 대통령이 나서서 위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네. 법률가 출신입니다. 법률가인데 네. 이게 퇴진을 할 만큼 중요한 이유입니까? 퇴진이라는 것은요. 자발적인 퇴진, 다시 말해 하야를 얘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퇴진을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퇴진 사유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 정치를 못해서 무능해서도 당연히 퇴진 사유가 되는 것이죠. 탄핵을 얘기할 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예.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능도 퇴진 사유로 된다. 이 말씀을 먼저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퇴진이라고 이건 명백한 내란 선동이다. 반헌법적 선전포고다. 반발하는데 네. 이 정도는 예상하셨잖아요. 예상했는데 내란이 그분들은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논리면은 우리 4.19 혁명도 그럼 내란이었냐. 무능한 대통령, 잘못한 대통령 물러나라고 국민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그 저항권은 우리 헌법에도 명문으로 저항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을 내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인 것이죠. 아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네.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퇴진 이거 너무 나갔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그 온도 차이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지금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당내에서 저한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가 먼저 나가길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좀 동지를 신뢰해야 되는데 동지를 신뢰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정당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프랜차이즈 정당. 프랜차이즈 정당이라는 것은 네. 각각 의원들이 민주당이라는 이 대표 브랜드 하나에 각각 지부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개인 자영업자 같은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인 것이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국민이 앞서가고 정치권은 반발 늦게 간다. 국민이 결정할 일인데 국회의원이 이러쿵저러쿵 할 일 아니다. 박수현 전 수석도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뭐 국민이 이미 많이 앞서가 계시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수치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이미 과반을 넘는 명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의 여론조사들이 나왔던 것으로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도 비판하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지금 상황 그 여의도가 느끼는 분노와 광장이 느끼는 분노는 이미 다르다라는 것과 네. 그리고 탄핵을 뭐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분은 탄핵 가지고 비판하신 것 같은데 탄핵이라는 것은 그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지 국민의 권한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국회의원이 이렇게 저렇게 할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 자체는 전제가 틀린 얘기입니다. 네. 네. 어떤 유튜버들은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탄핵 얘기했어요. 네,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리즈 총리도 44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퇴진했습니다. 네. 그 국민으로부터 무능하다라고 평가받으면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다.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 또 촛불 집회에 나갑니까? 네, 당장 내일이 있는데 내일 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역 당원들과 함께 나가서 네.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목소리를 싶습니다. 듣고 또 마이크를 또 잡고 얘기하십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계속 네. 국민의힘 주변에서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옵니다. 네. 뭐 당대표 얘기도 나오고 총선 얘기도 나오는데 법사위에서도 보시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생각드나요? 뭐 저는 뭐 본인이 그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빨리 정치권에 입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개인에게도 좋고 오히려 빨리 나와라. 우리 정치권에도 좋을 것 같다. 한편으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떤 식으로 이 수사에 대해서 수사지휘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사지휘하지 말고 정치권 나와서 한번 스스로 평가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정치권으로 나오라는 말은 네. 어디 쪽을 좀 권하십니까? 어느 쪽을? 뭐 저랑 붙어도 됩니다. 네. 국회 총선에 나와도 좋다. 네. 남양주죠? 남양주 병 저희 지역구 뭐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한동훈 장관 오시면 땡큐다. 네. 그래요? 빅매치가 또 될 텐데요. 혹시 그 촛불 집회에 대해서 네. 그 초선 의원들하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죠? 예, 얘기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철험회라고 불리는 네. 저희 이제 철험회죠. 철험회 이제 개혁 성향의 의원들이랑도 좀 많이 상의를 하는데 네. 저희들의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그 목소리를 높여가고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실제 어떤지를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도 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진단부터 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많은 의원들이 현장에 뭐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론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했군요. 탄핵론 공감한다 이렇게 한 응답자가 52.7%를 기록한 조사가 있네요. UPI 뉴스 KBC 광주 방송입니다. KBS 아니고요. 네. 네트워크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공감한다 52.7%. 자세한 내용은 넥스트위크 리서치 UPI 뉴스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가 6개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조금 뭐 국민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좀 부족하고 또 좀 모자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김용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매우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을 넘어서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것이 큰 걱정이에요. 지금 뭐 경제 문제 뭐 고유가나 고환율 등등등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미국 가서 외교 참사 욕설 파문을 일으켰고 그걸 덮기 위해서 언론을 탄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에만 지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저 정부 여당이 조금
부족하고 못하면 이때 또 민주당이 점수를 국민들한테 딸 때가 됐어요. 맞습니다. 네, 국민들한테 민생에서 또 국가 경제를 위해서 좀 유능한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야 됩니다. 특히 저는 이번 예산 시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예산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특히 그 검찰청법 개정안을 위반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는 법무부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특활비도 대폭 삭감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고 청와대 이전 비용도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이전 비용을 전액 삭감하면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란 얘기죠. 그것을 국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고 군부대 다 쫓아내고 그 군부대 이전 비용까지 합치면 지금 1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 삭감하면 돌아가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국회와 상의하고 정말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야당과 상의하고 여당과 상의해서 국회와 상의해서 국회에게 증액 요청하는 방식,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방식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일방통행했기 때문에 저는 전액 삭감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금요일이라서